강화학습 기초 및 실습 3장 벨만 이퀘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이 팔러시는 에이전트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결정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책은 상태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에 대응하는 행동을 이제 출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정책을 통해 에이전트의 행동 방침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deterministic policy, 결정론적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stochastic policy, 확률적 정책입니다. 이 결정론적 정책에서는 각 상태에 대해서 항상 동일한 행동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태 S에서는 정책이 항상 액션 A를 택하도록 정의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책을 함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파이 S 이퀄 A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확률적 정책에서는 상태에 따라 여러 행동 중 하나를 확률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즉 상태 S에서 행동 A를 택할 확률이 파이 AS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수학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확률을 이제 부여하는 기준이 중요한데, 그 기준은 이제 보상입니다. 높은 보상을 가져오는 행동일수록 이제 더 높은 확률을 이제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어떤 행동이 높은 보상을 주는지를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동 확률을 조정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리턴을 얻도록 이제 변화를 하는 거죠. 이 팔러시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은 정책은 어떻게 학습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개선되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을 알지는 못하죠. 대신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점차 더 나은 정책을 학습해 나갑니다. 이 과정은 순환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째, 에이전트는 환경으로부터 현재 상태를 관찰하고요. 둘째, 관찰한 상태에 따라 현재 정책 파일을 사용해서 이제 어떤 행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셋째, 행동을 취하면 이 환경이 새로운 상태로 전이가 되고요. 보상을 돌려주게 되는 거죠. 이 슬라이드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 순환 과정을 단순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행동을 하면 이 환경, environment는 새로운 상태, next state와 그다음에 reward, 보상을 돌려주게 되는 거죠. 이 보상은 이 에이전트가 자신의 정책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리워드, 보상은 에이전트에게 중요한 피드백 신호가 됩니다. 이 에이전트는 받은 리워드를 기반으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평가를 하죠. 만약에 선택한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이 정책은 그 행동을 다시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고요. 반대로 어떤 행동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면 정책은 그 행동의 선택 확률을 줄이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높은 보상을 가져오는 행동 쪽으로 정책이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은 끊임없이 수정이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은 최적 정책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MDP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에이전트가 최적 정책을 찾도록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최적 정책을 찾기 위해서 과연 이 에이전트는 이제 어떻게 하면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행동이 가장 좋은 행동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보상에 대해서, 즉 미래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추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결국은 강화학습의 핵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 규칙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답을 얻을 수가 없고요.
이 에이전트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 속에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 보이는 두 가지 경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은 단순히 계획된 경로입니다. 플랜드 루트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루트가 있긴 합니다만 단점이 있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연료가 많이 소모됩니다. 자, 오른쪽은 최적화된 경로입니다. 옵티마이즈 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 경로를 통해서 갈 때 목적지까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에이전트가 처음부터 이 최적의 경로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대신에 여러 가능한 경로를 탐색하면서 각 경로가 이제 주는 보상, 예를 들어서 뭐 소요 시간이나 연료 효율 같은 게 되겠죠. 이제 그러한 보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상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번에 더 나은 경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에이전트가 결국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보상입니다. 어디로 가야 보상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상태는 미래의 보상을 얼마만큼 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때 이 기준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가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value function이라고 하죠. 이 가치 함수가 우리 이 강화학습에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치 함수는 에이전트가 특정 상태에 있을 때 혹은 특정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얼마나 좋은가를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의미는 이제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앞으로 얻게 될 그 기대되는 보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 함수는 미래의 보상을 현재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치 함수를 사용하면요, 이 에이전트는 단기적인 보상이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성과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거의 대부분, 모든 부분에는 이 가치 함수가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이전트가 행동을 선택할 때 필요한 판단 기준을 이 가치 함수가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 함수가 없다면 에이전트는 단순히 눈앞의 보상만 쫓게 되죠. 하지만 가치 함수를 이용하면 현재 상태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유리한지를 에이전트가 수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상태에서 바로 보상이 없더라도 미래에 큰 보상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면 이 가치 함수는 그 상태를 높게 평가하겠고요. 반대로 지금 당장은 보상이 있더라도 곧 큰 손실이 따라온다면 이 가치 함수는 그 상태를 낮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이 가치 함수를 통해서 가치가 높은 상태나 행동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가치 함수의 두 가지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태 가치 함수, State Value Function입니다. 자, 이거는 특정 상태 S에서 정책 파이를 따른다고 했을 때 앞으로 얻게 될 누적 보상의 기대값을 의미합니다. 전체 수식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책 파이를 따르는 그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액션 밸류 펑션, 행동 가치 함수인데요. 요거는 다른 용어로 Q 펑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함수에서는 특정 상태 S에서 특정 행동 A를 선택한 후에 그 이후에 정책 파이를 계속 따른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의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기대 누적 보상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수식은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상태와 행동, 이 쌍을 입력으로 받아서 결국 이 선택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상태 가치 함수, state value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상태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거를 판단하는 함수고요. 자, 행동 가치 함수는 이 상태에서 이 행동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거를 계산하기 위한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죠.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됐든 액션 밸류 펑션이 됐든 결국 이 공식을 가지고 실제로
가치값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둘 다 시그마 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 그 무한대 항까지 지금 현재 이 항을 포함을 하고 있죠. 뭡니까? 미래 보상이 에피소드 전체에 걸쳐서 누적이 되는데 이 경우의 수가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복잡한 기대값 계산을 이제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이제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 문제의 해법을 이제 찾기 시작했고, 자, 그래서 그 해법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벨만 방정식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벨만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벨만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을 때 요거를 재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무한대 항을 없앨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방법이죠. 계산을 단순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가치함수의 정의를 보면요, 미래의 모든 부상을 무한합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직관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실제 계산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자,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벨만 기대 방정식입니다. 줄여서는 BEE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이 방정식은 결국 뭐냐면 상태가 가지는 가치를 재귀적인 관계, 리컬시브 릴레이션십으로 표현을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의 가치를 이 단기적인 보상과 그 다음 상태의 가치 합으로 나타내는 식이죠. 이러한 재기적인 관계를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무한한 미래 보상에 대한 합을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한 단계 앞에 보상과 가치만 가지고 전체 가치를 구하게 되는 거죠. 오늘의 가치는 오늘의 보상과 내일의 가치로 표현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가치는 또 모레의 보상과 그 다음날의 가치로 표현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면서 결국은 모든 미래를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재기적 관계고, 이 재기적 관계의 효율성 때문에 이 벨만 이퀘이션은 결국 현대의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기초를 이루는 그런 방정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 슬라이드에서는 원래 무한합으로 표현했던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재기적인 관계로 표현하는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으로 변환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너무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눈으로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신 다음에 좀 추가적인 공부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트 밸류 펑션에 대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위에 있는 식은 상태에 대한 가치 함수값 v-파이 s에 대한 이제 오리지널 무한합으로 나타낸 그러한 가치 함수값입니다. 자, 요거는 상태 S에서 시작을 했을 때 정책 파이를 따른다고 가정하고요. 앞으로 얻게 될 보상의 기대값을 무한합으로 표시한 거죠. 자, 요거를 벨만 방정식의 형태로 바꾸면 이제 아래의 수식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 요거는 결국 뭐냐면 현재 상태의 가치 v-파이 s를 한 단계 앞에 보상 r값과 그 다음에 다음 상태 s'에 대한 가치 v-파이 s'으로 분해해서 표현한 거죠. 자, 각 항의 의미를 간단하게 보시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파이 AS는 요게 뭡니까? 요게 바로 정책이죠. 자, 파이 AS는 상태 S에서 행동, 액션 A를 선택할 확률, 요거를 파이 A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 팔러시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PASS'은요. 자, 요것도 확률인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상태 S에서 행동, 액션 A를 취했을 때 그 다음 상태가 S'일 확률입니다. 자, 이 P값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확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ASS 프라임이 나오죠. 자, 요거는 보상이에요. 뭐냐면 상태 S에서 행동, 액션 A를 취했을 때 그 다음 상태 S 프라임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이제 그 상황에서 받게 되는 보상, 그 보상을 요 RAS 프라임으로 나타냅니다. 자, 옆에 있는 감마는 요거는 디스카운트 팩터죠. 할인율이고요. 미래 보상의 가치를 조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는 V 파이 S 프라임. 요건 뭐예요? 자, 요거는 다음 상태 S 프라임에 대한 가치 함수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현재 상태의 가치는 그 각 행동을 선택할 확률과 그 행동이 만드는 결과의 가치, 이제 그거를 모두 고려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즉, 즉각적인 보상과 다음 상태의 할인된 가치, 이것의 기대값을 합친 것이 바로 현재 상태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뭐냐면요. 액션 밸류 펑션, 일명 Q 펑션을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으로 변형하는 식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변환하는 과정을 지금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표현을 해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앞에 스테이트 밸류 펑션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나치게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션 밸류 펑션을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으로 표현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액션 밸류 펑션의 오리지널 형태죠. 그죠? 이제 상태 S에서 액션 A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책 파일을 따를 때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이 기대 누적 보상 값을 이 Q 값으로 우리가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위에 있는 무한합이 포함된 이 오리지널 방정식을 요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벨만 기대값 방정식,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식을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상태 S에서 행동을 A를 선택했을 때, 자, 그 다음 상태 S 프라임으로 전이될 확률은 PASS 프라임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즉각적 보상은 RASS 프라임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의 보상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다음 상태 S 프라임에 대한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가 정의한 정책 파이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이 파이에 의해서 취해질 수 있는 모든 액션, 모든 행동 A 프라임이 있는데 이 A 프라임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가중합으로 미래 보상을 고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방정식이 BEE로 표현된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BE로 표현된 Q 펑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까지 이제 우리는 이 상태 가치 함수, 스테이트 밸류 펑션과 그 다음에 행동 가치 함수, 액션 밸류 펑션, 그리고 벨만 기대 방정식,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하면 어떤 정책이 주어졌을 때 그 정책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최종 목표가, 에이전트의 최종 목표가 어떤 정책의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인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에이전트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뭡니까? 단순히 정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정책을 찾는 게 목표인 거죠. 가능한 모든 상태에서 최대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정책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좋은 행동이 무엇인가? 그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결국 참된 밸류 펑션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옵티멀 팔러시를 찾는 데 있는 거죠. 이 옵티멀 팔러시라는 거는 모든 상태에 대해서 미래 보상까지 고려했을 때 이제 기대되는 그 리턴을 극대화하는 바로 그것이 옵티멀 팔러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바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입니다. 벨만 최적 방정식인데요. 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강화학습에서 최적의 상태 가치 함수를 정의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 상태 가치 함수는 이제 주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특정 정책을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보상의 총합을 나타내죠. 그렇지만 이 최적이 붙게 되면 최적 상태 가치 함수 v-s는 모든 가능한 정책 중에서 가장 좋은 정책을 따를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최대 기대 보상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v-s는 max v-s라는 요 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이 식을 사용을 하면 이무의 정책 파이 중에서 최적 정책 파이 스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이 스타를 찾을 때의 가치 함수가 결국 최대값이라고 간주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최적 상태 가치 함수는 최적 정책 파이를 사용할 때의 상태 가치 함수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의 식을 아래 식으로, 지금 아래 벨만 방정식의 형태로 이제 바꿔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요거를 보시면 식은 v 스타 s equal max a 시그마 s 프라임 p a s 프라임 그 다음에 r a s s 프라임 플러스 감마 v 스타 s 프라임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a는 이제 현재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을 의미하고요. 자, PASS 프라임은 이건 전이 확률이고, RASS 프라임은 요거는 이제 보상값입니다. 감마는 할인율이고, 그 다음에 V 스타 S 프라임 나오죠. 요건 뭡니까? 요거는 최적 가치 함수 값입니다. 자,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상태값이 S 프라임이죠. 그러니까 이 V 스타 S 프라임은 다음 상태 S 프라임에서의 최적 가치 함수 값을 의미합니다. 이게 결국은 V 스타 S가 되는 거니까 최적 가치 함수라는 것은 결국 이 보상 R 값과 그 다음에 V 스타 S 프라임 최적 가치 함수의 합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벨만 최적 방정식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모든 가능한 선택을 평가한 다음에 가장 큰 기대값을 주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V-S는 항상 최선의 행동을 하는 그러한 전략을 반영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정책 파이를 별도로 고려하진 않습니다. 자, 요 식에서 파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에서는 항상 에이전트가 최적의 행동만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호 파이가 사라지는 거고 단순히 최적값 계산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스테이트 밸류 펑션 뿐만이 아니라 이 액션 밸류 펑션에도 적용이 됩니다. 수식을 보시면요. 요 밑에 있는 QPySA는 행동가치 함수죠. 자, 요거는 특정 상태 S에서 특정 행동 A를 취했을 때 이제 기대값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QSTA,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 요거는 뭡니까? 자, 요거는 뭐냐면 맥스가 붙었죠. 그죠? 모든 가능한 정책 파이 중에서 최적 정책 파이 스타를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기대 가치값을 요 Q 스타 SA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든 거고요. 자, 요 식을 벨만 이퀘이션으로 바꿔서 표현한 게 바로 요 아래 식입니다. 그죠? 식을 보시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그 최적 상태 가치 함수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자, 여기 P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전이 확률을 의미하는 거고요. 요 R은 보상을 의미하는 거고, 자, 감마는 할인율이고요. 자, 그 다음 항을 보면 뭡니까? 요 R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다음 상태 S 프라임에서의 맥스값, 즉 최적 행동 가치값이 더해지죠. 그죠? 여기에서는 이 A 액션이 어떻게 됩니까? A
A'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맥스 값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A'이 고정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음 상태 S'에서 가능한 모든 행동들이 있는데 그 모든 행동들 A' 중에서 최적의 액션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이 있다고 쳤을 때 로봇이 미로에서 길을 찾는데 위로 이동 혹은 오른쪽 이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Q 스타 S 위로 이동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거는 위로 이동했을 때에 얻을 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행동, 위로 이동한 행동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그 이후에 최적 행동 A' 스타를 결정했을 때, 찾았을 때, 그때 기대 보상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A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똑같죠. Q 스타 S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의 보상 더하기 오른쪽으로 이동한 이후에 최적의 행동을 선택했을 때 그 보상을 더해서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수식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책기호 파이가 등장을 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언제나 최적 행동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에서는 정책이 항상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는 않고요. 최적 행동 선택이라는 규칙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이 최적 정책 파이스타는 모든 가능한 정책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가치 함수 관점에서 임의의 두 정책, 파이1, 파이2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상태 S에 대해서 이 파이1, 파이2에 대한 가치 함수값 V 파이1 S와 V 파이2 S를 비교했을 때 만약 모든 상태 S에 대해서 V 파이1 S가 V 파이2 S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경우에 우리는 정책 파이1이 정책 파이2와 같거나 혹은 더 우수한 정책으로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다른 정책 파이에 대해서 만약 파이 프라임이 파이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위에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요 아래 식이 성립이 될 때 해당 파이 프라임을 우리가 파이스타라고 이야기하고 이 파이스타가 결국은 최적 정책 집합 대문자 파이스타에 속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성질을 확인을 해 보시면 우리가 최적 정책을 사용을 했을 때 모든 상태에서 최대의 기대 보상을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는 이제 최적 행동, 옵티멀 액션인데요. 특정 상태 S에 대해서 우리가 최적 행동, 옵티멀 액션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식이 나와 있죠. 옵티멀 액션 파이스타 S는 결국 뭐냐면 argmax A, Q스타 SA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태 S에서 가능한 모든 행동 A가 있겠죠. 자, 그 중에 최적 행동 가치 함수 Q스타 SA를 요거를 가장 크게 만드는 맥시멈으로 만드는 그러한 액션을 우리가 최적의 행동 파이스타 S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스타 S가 이 상태 S에 대해서 취해야 할 가장 최적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로봇이 뭐 앞으로 이동, 뭐 오른쪽 이동, 정지 이 세 가지 행동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옵티멀 액션을 하나 정해야 되는데 그 옵티멀 액션이라는 거는 결국 이 Q스타 SA 값이 가장 큰 행동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여기 아래를 보시면요. 우리가 주어진 상태 S에 대해서 이 액션 A를 선택할 때
그때 그 확률 값을 우리가 지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액션 A를 선택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적 정책 파이 스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때 위치에 먼저 보시면요. 디터미니스틱 옵티멀 팔러시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옵티멀 팔러시가 있습니다. 자, 디터미니스틱 옵티멀 팔러시는요. 요거는 이제 결정적 최적 정책인데, 이 경우에는 주어진 상태에 대해서 최적 행동만을 확실하게 선택하는 이제 그러한 정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주어진 상태 S에 대해서 액션 A가 argmax q스타 s a 프라임에 대해서 argmax가 되는 거고요. 즉, 이 A가 최적 행동이 확실하면 무조건 이 최적 행동 A, 액션 A만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액션 A를 선택하게 되는 확률값이 1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는 무조건 제로 0이 되는 거죠. 다른 행동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터미니스틱 옵티멀 팔러시는 최적 행동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최적 행동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 행동 하나에 대해서 확률값 2를 선택 확률값 2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스토캐스틱 옵티멀 팔러시, 이제 확률적 최적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최적 행동이 하나만 존재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의 이제 최적 행동이 존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문자 파이 스타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값이 이제 2개 이상인 경우죠. 자, 그 경우에는 이 특정한 최적 행동 A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이 A를 선택하는 확률이 1이 아니고 양수입니다만 1은 아니고 여러 개의 최적 행동 값이 2를 나누어서 확률 값을 할당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 이상의 행동이 2개 이상의 액션이 동일한 Q스타 값을 가지게 된다면 그 중에 하나의 액션을 이제 무작위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을 선택하는 것을 더 유연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이 불확실하거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이 스토캐스틱 옵티멀 팔러시를 고려를 해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결국 이 최적 정책 파이 스타를 찾는 것이 이 강화학습의 핵심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이거를 결정하는 규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최적 정책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상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가장 큰 보상을 가져오는 그런 행동을 선택하는 규칙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최적 정책을 구하는 과정에서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얻는 행동은 강화를 시키고 적은 보상을 주는 행동은 배제하는 식으로 최적 정책을 찾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강화학습을 적용해야 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심플하지가 않죠. 환경이 이제 불확실하고 보상 구조도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험을 몇 번 한 것만 가지고는 최적 정책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이 최적 정책을 찾기 위한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태, 행동, 보상 이러한 각 요소들의 이제 관계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계산을 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연산 절차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